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인천 랜드마크 단지의 2주간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12개 단지, 인천시 3개 단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부동산 시장 하락세 얼마나 확대됐을까? 오늘 영상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부동산 서적 2권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기초부터 투자 비법까지 모두 소개된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분양의 모든 것,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5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030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11월 15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했더니 1022건이네. 그러면은 11월 대비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그냥 11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감안을 해보면은 11월 달에 5562건, 지금 제가 볼 때는 6000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수준이 12월에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냐? 저희가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죠. 시장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고 겨울 비수기가 왔더라. 이제 겨울 비수기는 들어왔고, 자, 그러면 시장 변이는 어떻게 됐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영향은 1월부터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보겠습니다. 매매가격 변동률이 12월 21일 날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습니다. 12월 27일 보합으로 이제 전환된 이후에 2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고 하락폭도 확대가 됐습니다. 전세가 변동률은요, 전주와 동일한 0.12%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게 맞지만 전세 가격은 좀 지역에 따라서 떨어지는 곳, 안 떨어지는 곳 차이가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겨울에 일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입주 물량이 많은 건데, 입주 물량에 따른 지금 역전세 라인이나 급매출원은 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랜드마크 단지 15개 단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등록 7일 이내 6층 이상 기준 최저가를 살펴봤습니다. 입주 가능 매물이나 입주 불가능 매물, 섞인 매물을 따로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레미안 슈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에 거래가 6건이 등록됐네요. 10월 달 수준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에 14건에서 좀 많이 낮아졌지만 여기서 더 낮아지고 거래가 끊기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가 등록된 단지에서는요, 솔직히 초급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12억 3천 하던 가격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3.6% 수준입니다. 자, 25평 전세 시세는요, 6억 5천만 원이에요. 갭은 어느 정도 난다? 지금 한 5억 8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2월 1일 날 13억 8천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7.5%로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치고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쌀 때는 12억까지 갔었네요. 자, 레미안슈로 전세 시세는 7억 9천만 원으로요. 갭이 5억 9천만 원 정도가 돼 보입니다. 그래서 갭이 그렇게 많은 이제 단지는 아니에요. 자, 이제 위례 센트럴자이 살펴보겠습니다. 1413세대의 대단지고요. 2017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는 위례 중심가에 위치했고, 이 앞에 위례 신도시의 희망, 위례 신사선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원래 12월 민투심에 진행이 될 예정이었다가 이게 10월 민투심에서 상정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11월 달에 거래 2건이 등록됐고요. 10월에 거래 4건이었어요. 점점 거래가 줄어드는 게 12월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2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평형이기도 해요. 자, 22평 12월 15일 날 9억 7천에 지금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8.2% 수준이고요. 전세 시세는 5억입니다. 갭은 4억 7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5평은 10억 7천만 원에 새낀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괜찮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 대비 73.2%거든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6억 3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이제 시범마냥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마냥 아파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법령이 통과가 됐죠. 자, 이거 통과됐다고 바로 재건축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원래 이런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대략적인 밑그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이 나올 때 관련된 이제 혜택을 주는 법령이 이제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범환영 거래량 한 건이었습니다. 18억의 전용 16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네요. 11월에도 거래 한 건, 10월에도 거래 한 건. 야, 3개월 동안 2,400세대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씩밖에 안 터지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 이렇게 오래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 단지는요, 실소자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평생 끌고 갈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싸게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의 구축 아파트의 특징이에요. 자, 시범환영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11억, 현재도 11억, 전고점 대비 88% 수준이고요. 전세 시세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이 절반이 안 되네요. 자, 시범환영 33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14억 원,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9.1%, 전세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도 낮고요. 전고점 대비 하락률도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분당의 고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에 재건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광교 중흥 S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231세대 2019년 5월에 완공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11월 달에 거래가 4건이 등록됐네요. 10월에 거래가 2건인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급매가 있다 없다? 없더라. 3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14억 9천, 이번 주에는 14억 8천으로 2주 만에 1,000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2.2% 수준이네요. 전세 가격은 7억 8천으로 갭은 7억 정도가 납니다. 자,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 같은 경우는요, 12월 달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고 11월에 9건이었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준다고 보긴 좀 어려운 단지네요.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7억 4천, 현재는 7억 3천으로 1,000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3.1%, 전세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자, 31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9억 2천, 현재도 9억 2천, 전고점 대비 76.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5억 5천원으로요. 갭은 3억 7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살펴보겠습니다. 4089세대 8호선 산성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메모드급 단지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이고, 지금 성남시는 지금 현재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마지막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입주가 끝나면 3년간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11월 달에 거래가 5건이 등록됐네요. 10월보다 다소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29평 가장 거래가 많은 평의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9억 7천, 현재는 9억 6천부터입니다. 전고점 대비 71.1%, 전고점 대비 가격이 이제 낮아야 아무래도 앞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에서 더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전세 시세는 5억 3천입니다. 갭은 4억 3천 정도가 되네요.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자, 3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11억이었고 현재는 10억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5.6%입니다. 전세는 6억 3천만 원이에요. 갭은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이후에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시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이 좀 있는데, 그들 지역에 입주 물량이 급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전세 수요가 적지 않다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산성역 포레스티아와 그리고 산자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지구의 대장 역할하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완공된 2356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자, 11월 달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어요. 10월에 거래 7건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죠. 자, 거래가 줄어들었으니까 호가가 변화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35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11억 7천, 현재도 11억 7천, 전고점 대비 8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전세 가격을 보면 되는데, 전세 가격이 7억이에요. 갭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젠 평촌 어바인퍼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3,850세대로 비역세권 단지예요. 자, 이번에 집값 반등했을 때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 단지 중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역세권이죠. 평촌 어바인퍼스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11월 달에 거래는 6건이 등록됐네요.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10월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거래량 회복은 안 되고 있네요. 자, 평촌 어바인퍼스트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7억 3,500만원, 현재도 7억 3,500만원입니다. 정고점 대비 81.6%입니다. 전세 가격은 4억 3천으로 갭은 한 3억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4평 보겠습니다. 국민평수 12월 1일 날 9억 1천, 현재는 9억 2천으로 오히려 호가가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올해 바닥 시점 8억 6천만원 대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 76.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5억이네요. 이 지역 전세 가격이 좀 약한 편입니다. 자, 이제 동탄역 포레너스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완공된 1316세대 준신축 단지입니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단지 신도시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GTX 역세권하고 비역세권, 특히 외곽 사이드 쪽에 위치한 단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가성비가 돋보이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동탄역 포레너스예요. 그래서 거래도 굉장히 많은 단지에 속합니다. 자, 11월 달에 거래가 8건이 등록됐어요. 10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다 11월 달에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6억 전후의 신축, 준신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여전히 6억 정도예요. 자, 6억 정도면 가성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 75.4%로 향후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전세 가격은 3억 7천만 원으로 갭은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동탄역 포레너스 올해 1월 달에 4억 6,5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전고점 대비 58.4%예요. 거의 40% 이상 빠진 거죠. 과연 올해 같은 또 상황이 올까?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폭락 이후에 추가 폭락을 기다리지만 그 폭락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한 현 상황에 맞게 나의 대응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 살펴보겠습니다. 2998세대 2018년 7월에 완공된 운정 신도시를 대표하는 단지 중 한 곳이죠. 자, 12월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습니다. 11월에 거래가 5건인데 지금 12월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등록 가능한 기간이 많이 남은 걸 감안해보면 11월보다는 12월 거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4억 8,800인데 현재는 4억 8,700입니다. 100만원 차이라서 따로 기록은 안 하고 그냥 비슷한 보합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고점 대비 71% 수준입니다. 얘가 비쌀 땐 6억 8천까지 갔네요. 지금 그 상황에서 2억 떨어졌었고 올 초엔 3억이 떨어졌었습니다. 전세 시세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자, 갭은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자, 내년 하반기, 내년 말쯤에 GTX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구간이 개통이 되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호재 지역은 아니지만 이게 전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시면서 접근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2월 1일 날 6억 7,500, 현재도 6억 7,500, 전고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갭은 3억 7천만 원이며 전세 가격은 3억 7천, 갭은 3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힐스테이트 영통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완공된 2140세대 준신축 단지입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자, 11월 달에 거래가 4건으로 10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12월에 거래가 1건 등록됐습니다. 제가 볼 땐 11월보다 좀 많이 등록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26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2월 1일 날 7억 1천, 현재도 7억 1천, 전고점 대비 83.5% 수준입니다. 전세 실거래를 받던 한 4억 7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은 한 2억 4천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도 9억 5천, 현재도 9억 5천입니다. 전세 시세는 6억 원이에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2개나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갭은 3억 5천만 원이네요.
자, 이제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풍무역 더블 역세권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 5호선 연장하는 방안이 결정하는 게 지자체 간에 이제 힘겨루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결정이 오래 걸리네요. 자, 김포 골드선 풍무역 역세권에 위치한 2467세대에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거래가 많아요. 11월 달에 거래가 13건이나 등록됐습니다. 10월에 거래 8건 대비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볼 때 12월도 거래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5억 6천, 현재도 5억 6천, 전고점 대비 80% 순입니다. 전세 가격은 3억 5천으로 갭은 2억 1천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선호도가 많은 33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6억 5천, 현재도 6억 5천, 전고점 대비 75.8%입니다. 얘가 비쌀 때 8억 5천까지 갔네요. 전세 시세는 4억입니다. 갭은 2억 5천으로 지금 6억대 좀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도, 청라, 검단 3개 신도시의 시세 변화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죠. 2610세대 2018년 9월에 완공된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12월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는데 12월에 거래가 4건밖에 안 됐어요. 과연 11월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6억 2천, 현재도 6억 2천, 종고점 대비 71.2%입니다. 8억 7천인데 현재 6억 2천으로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얘가 올해 1월 달에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8억 7천짜리가 3억 7천만 원 떨어져서 5억 원 40% 이상 빠졌죠.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중 한 곳이 동탄하고 송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6억 2천은 현재 전세 가격 3억 3천으로 갭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자, 35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8억 3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1.1%, 전세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갭은 3억 5천만 원 되네요. 자, 이제 청라로 넘어와서 청라 제일풍경채 2차 에듀앤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청라 신도시에서 거래가 많은 단지 중 한 곳이라서 선정을 했고요. 2017년 12월에 완공된 준신축 단지입니다. 1581세대네요. 자, 거래량 봤더니 9월에 7건, 10월에 5건, 11월에 4건, 12월에 현재 1건이 등록됐습니다. 과연 12월, 11월보다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거래가 등록된 곳은 금매가 없다 말씀드렸죠. 자, 29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6억 4천, 현재는 6억 5천으로 전고점 대비 92.8%입니다. 전세 가격은 3억 5천이에요. 갭은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전고점 대비 92.8% 누가 사나요? 왜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졌죠? 그냥 이 평형에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34평 매매가 변화 봤더니 12월 1일 날 6억 8천, 현재도 6억 8천, 전고점 대비 7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이상 넘게 유지된 곳은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 가격은 4억 3천입니다. 계획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청라 지역에서는 3개 호재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 7호선 연장, 두 번째가 스타필드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동구장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에서 들어오게 되고 있죠. 자, 이제 검단 금호올림 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우금이라고 검단 신도시 1단계 대장 역할을 하는 3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죠. 1452세대고요. 사용 승인일 2021년 7월에 완공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 대단지 앞에 여기가 학원가가 인천 최대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의 GTX하고 5호선 연장 사업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무엇인가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투자 수요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실소자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거래가 6건으로 10월 대비 거래가 오히려 증가한 곳입니다. 12월 달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30평 매매가 변화 12월 1일 날 6억 3천, 현재는 6억 4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92.4%고요. 얘가 작년 11월에 4억 6,500까지 빠졌었네요. 진짜 올해 1월 달에 급락은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3억 2천만 원, 매매 전세가율이 절반 수준이네요. 자, 33평 매매값 현재 7억 1천만 원부터입니다. 전고점 대비 88.1%, 전세 가격은 3억 6천만 원부터입니다. 자, 15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가 변화 보겠습니다.
하락 5건이 등록됐어요. 위례 센트럴자이 25평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11억 6천에서 10억 7천으로 급매가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광교 중흥 S클래스 35평 14억 9천에서 14억 8천으로 1천만원 조정됐습니다. 광명 아코폴의 자이 위브 24평이 1천만원 조정돼서 7억 3천만원, 그리고 산성역 포레스티아 29평이 1천만원 조정된 9억 6천, 산성역 포레스티아 32평이 10억 9천으로 1천만원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 상승한 것은요, 3건이었습니다. 평촌 어바인포스 34평이 1천만원 상승한 9억 2천, 평촌 어바인퍼스트 29평이 1천만원 상승한 6억 5천, 검단 금호올림 30평이 1천만원 상승해서 6억 4천이 됐습니다. 하락 5건, 상승 3건으로 생각보다 2주 전하고 좀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좀 많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2주간 경기도, 인천 랜드마크 단지들의 변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호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 단지는 2주 전 조사보다 줄었어요. 2주 전에는 8건의 하락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5건으로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상승은 오히려 3건이라서 상승과 하락이 생각보다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11월 달에 늘어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낮아지면서 인터넷은행에서는 벌써 3.8% 주담대가 흔해졌습니다. K뱅크가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1월 거래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2주 뒤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결정을 슬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